자, 고민을 대신 결정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신 결정하는 남자, 대결남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심플한 것 같아요. 혼인신고를 늦게 하고 2주택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바로 혼인신고를 할 거냐,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는 코너입니다. 자, 사연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부동산 트레이닝 캠프 네이버 카페에 대결남에게 질문하기 코너에 올라온 건데, 하늘지킴이라는 분이에요. 여자친구 이름이 하늘일까? 뭔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여자친구 이름이 하늘이라면은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랑꾼이다. 로맨티스트죠. 그게 아니면 잘 모르겠고요. 하늘이가 아마 강아지인가? 강아지라면 애견인. 그리고 하늘지킴이여서 공군일까? 공군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닌가? 그냥 제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혼인신고 늦게 하고 2주택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바로 혼인신고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 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각각 한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 둘 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결혼을 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유주택자 남자와 유주택자 여자들이 서로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한 거지. 옛날에는 둘 다 무주택자가 결혼해가지고 돈 모아서 이제 집을 마련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결혼 연령도 조금 늦어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끼리 부자 되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부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하늘지킴이 공군인가? 어쨌든 비조정 지역 아파트에 보유를 하나 하고 있어요. 비조정 지역 아파트? 공군 같은데? 자, 시세는 한 4억 정도 되고요. 주담대는 한 1억 정도 받아놨으니까 이분만 해도 3억 지금 순자산을 가지고 있으시죠. 아내는 조정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이분이 더 경제력이 더 센 것 같아. 조정지역 재건축이면 더 센 건데. 어쨌든 아내분은 지금 이걸 가지고 있는데 관처 전이래요. 그러면 거의 다 온 거예요. 신용대출에 연끌까지 다 하셨다. 그러면 이게 4억보다는 훨씬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와이프랑 합쳐가지고 연봉은 1억 정도 되고요. 신혼집은 비조정 지역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고, 재건축 아파트는 월세 받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이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거 대출 받고 하면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집을 팔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 집 팔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주택으로 쭉 가고 싶은데 둘 중 하나는 전세 주고. 방법 없을까요? 혼인신고를 안 하면은 2주택이 유지가 되겠죠. 기존 주택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각자 남남이니까. 그래서 혼인신고를 안 해야 됩니까? 아니면 혼인신고하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요거도 있어요. 내년에 아이 계획도 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내분은 좋은 거 사놨죠. 재건축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대출도 얼마 못 받았는데 월세도 지금 나오니까 똘똘한 한 채를 잘 사놓으신 거죠. 그리고 여기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남편분은 비조정 지역의 아파트 하나 사놨고, 여기도 어쨌든 대출이 얼마 없으니까 이 두 부부는 탄탄한 지금 자산을 가지고 있죠. 연봉도 어쨌든 둘이 합쳐서 1억 정도니까. 그러면서 2주택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은 지금 비조정 주택 그거 하나를 이제 매각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떡하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면 행복한 고민입니다. 맞아요. 대부분 요 글 보고 뭐야 저게 왜 고민이야 짜증나게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행복한 고민일 수 있죠. 지금 한 채도 없는 분들이나 한두 채밖에 없으시면은 뭐야 부럽다 정도인데, 이분은 그런 의미로가 아니고 저는요 갑자기 상속을 받았다. 요즘에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2주택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상속받았어. 근데 2주택 돼가지고 종부세가 갑자기 나오는 거야. 이런 분들 진짜 많고요. 그리고 내가 일시적 2주택으로 이 집 사서 저 B로 이사 가려고 잠깐 사놨는데 그 중간에 걸려가지고 2주택자 돼서 종부세가 막 5배, 10배 나오고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억울한 분들 많죠. 저는요 너무 열받아서 서류상 이혼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혼인신고 걱정이라니 행복한 고민이군요. 네, 인정합니다. 옥대옥님. 그리고 이거 제 얘기인 줄 알았네요. 저도 어떡하죠? 이런 분들 많았고. 그리고 뭐 혼인신고가 뭐 대수냐. 아이 낳고도 나중에 할 수도 있지. 그냥 같이 잘 살면 됩니다. 괜히 신고했다가 세금 폭탄 맞으면요.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도 있으셨고요. 저도 결혼식을 했지만 제가 2주택자, 와이프가 1주택자라서 혼인신고 3년째 미루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혼인신고는 당연한 건데 내년 선거까지 버텨볼게요. 혼인신고는 당연한 건데 일단 내년 선거 때까지 버텨볼게요. 선거 때문에 뭐 이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당장은 그래도 지금 고민하는 분들 있고 결혼을 장려해야 되는데 왜 결혼을 막는가? 아이 낳고 해도 늦지 않아요. 이분은 아예 애를 지금 출산하는 분이에요. 저는 내년 3월에 아기가 나와요.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저희도 각각 1주택이에요. 내년 6월에 남편 집으로 실거주 하러 갈 때 주담대 때문에 혼인신고 미루고 내년 하반기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네, 이런 분들 많았습니다. 형, 이런 거 이슈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하게 되면 단속 들어와.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상수동 곱빼기님은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 해? 단속 들어오게. 뭐 이런 거 같은데, 뭐 이거 정부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5대5 나올 만한 주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압도적으로 혼인신고 하지 마라가 됐습니다. 누가 요즘에 혼인신고 하냐?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냥 압도적으로 이거로 됐기 때문에, 저도 뭐 혼인신고를 하라라는 얘기를 할 일은 없겠죠. 이거는 뭐 대결남을 떠나서 참으로 씁쓸한 현실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선정한 것도 있어요. 요즘에 진짜 상담이나 메일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많아요. 제가요, 괜히 혼인신고를 해놔가지고 라는 말이 진짜 많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나라냐? 괜히 제가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이 상황이 됐어요. 이거 어떡하죠? 라는 분들 많고, 결혼 잘 하고 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종부세도 너무 심하고 지금 큰일이거든요. 이 양도세도 너무 세가지고 저희 지금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지금 세금 때문에 다들 걱정인데 세무사 상담을 가잖아요. 세무사 상담을 가면은 상담 결과가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사는 세금을 상담해 줘야 되잖아. 근데 세금 상담을 해줄 때 절세를 방안을 알려줘야 되는데 절세하려면 답은 이혼밖에 없어.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를 해줘요. 이분이 잘하니까 여기 가서 이혼하고 오라고. 자, 이 혼인신고라는 거의 의미를 보면요. 국가 공인으로 너네는 부부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한 가족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거냐면은 한 세대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뭐 1주택자, 2주택자 이러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세대 분리를 하면 따로따로 살면은 이 세대당 주택을 세기 때문에 너는 서울에 사니까 1주택, 너는 부산에 사니까 1주택 뭐 이러거든요. 근데 부부잖아요. 부부면 따로 살아도 다 합산시켜요. 왜냐? 부부는 그냥 한 마음 한 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지 않으면 너네는 그냥 무조건 하나야. 그게 국가가 공인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당연하잖아요. 아니 이거는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는 국가가 그만큼 너네는 부부로 인정하고 너네를 보호해 줄게 인데 이게 지금 이상하게 돼가지고 너네는 한 몸이기 때문에 너네는 무조건 2주택자 이 나쁜 놈들 아니야 라고 지금 가는 거예요. 야, 누가 집을 2개를 가지고 있어 요즘에. 아니요, 저희는 그냥 결혼했는데요. 뭔 소리야, 하나 팔아야지, 빨리 팔어 라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혼인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신고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걸 오해해서 아니 결혼식 했는데 왜 혼인신고를 안 해요?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혼인신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안 하면 동거인이 됩니다. 말 그대로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돼요. 자, 그러면 동거인 하면 뭔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동거? 난 결혼했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거 뭐 나쁜 것도 아니에요. 아니 혼인해서 같이 살면 동거하는 거지 뭐. 근데 혼인신고를 안 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죠. 제가 애를 낳을 거거든요. 근데 왠지 혼인신고를 안 하고 애를 낳는다? 그럼 내가 뭐 미혼모야? 내가 뭐 미혼부냐고. 뭐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식 부부인데 근데 애가 태어나면 애가 또 가족관계 증명서 뭐 이런 거 들어가야 되는데 출생신고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하려고 하는 거죠.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건 이 애 때문이에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사고방식은 동거가 뭐 애를 낳는다거나 뭐 미혼인데 애를 낳는다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혼 때는 그냥 뭐 혼인신고 안 하고 살아도 애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패밀리가 되는 건데 정식으로 신고는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게 고민이 되는 건데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안 해도 출생신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면 그냥 쉽게 돼요. 근데 이제 아빠, 남편이죠. 남편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엄마가 그냥 몰래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둘이 사귀는 사이예요. 둘이 그냥 사귀는 사이인데 그냥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됐어. 근데 그러고 헤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자가 뭐 혼자서 그냥 애를 낳은 거죠. 근데 아빠한테 갑자기 자기 자식이 생겼다고 이 출생신고를 호적에 넣어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알면 출생신고도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애를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수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남편이 오케이를 하면 뭐 요즘에 호적이란 단어를 안 쓰지만 그냥 쉽게 얘기를 할게요. 그냥 남편 호적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성도 그냥 남편 성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그냥 우리는 혼인은 안 했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뭐 옛날 막장 드라마 있잖아. 회장님 회장님이야. 어떤 회장님 집에 있는데 갑자기 막 김치 싸대기 날라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알고 봤더니 우리 이 회장님이 바람을 핀 거지. 근데 갑자기 애를 데리고 왔어, 누가. 그러면은 막 그 집에 있는 그 사모님이 막 분노에 막 소리 지르고 하죠. 근데 그 애를 데려온 여자는 막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우리 뭐 영식이를 데리고 왔다. 호적에 넣어달라고 하잖아. 그러면 오케이. 결혼을 안 했지만 호적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한 설명인가요? 막장 드라마야? 현실이 막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혼인신고 안 해도 아빠 이름으로 넣으면은 아빠한테 애가 생겨요. 결혼은 안 했지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맞죠? 어디서 갑자기 애가 생기면 나는 못 키우니까 야 너가 키워 라고 만약에 애를 줬다 이거죠. 근데 이 남편인 영식이가 우리 아들 영식이를 보면서 너무 이뻐 갑자기. 그래 내가 키울게 하면 내 호적에 넣으면 그만이야.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결혼식도 했는데 혼인신고만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당연히 내 호적에 넣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안 받아줘? 그러진 않겠지. 그러니까 여기 넣고 그러면 끝. 그러면 결론만 말하면 혼인신고를 아이 때문에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이는 그냥 아빠 쪽에 넣으면 성도 똑같으니까. 성이 다르면야 뭐 애가 뭐 유치원 가서 학교 가서 뭐 놀림 당하지 않을까요? 라고 뭐 걱정이라도 될 텐데 뭐 성도 똑같으니까 그런 것도 없죠. 그러면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유리한 상황은 도대체 뭘까? 지금 상황에서. 이거 있습니다. 지금 신혼부부 관련해 가지고 청약에서 막 특별 공급 같은 걸 하는 게 있어요. 뭐 신혼 희망타운도 있고 신혼부부 특공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다자녀 특공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기반은 기혼자예요. 기혼자여야 되고 물론 미혼 1인 가구도 여기서 뭐 조금 30% 떼가지고 뭐 추첨으로 돌리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확률상 뭔가 특공을 받거나 할 때는 결혼을 해야지만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약 신청을 할 거라면은 혼인신고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뭐 나 하나 이제 너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어차피 청약은 안 돼. 이분들은 무주택 기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냉정하게 그냥 이성적으로만 봤을 때는 혼인신고를 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게 유리한 점이 있을 때는 요거예요. 내가 아내나 남편한테 증여를 할 일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죠. 아내분이 집을 가지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분담금 같은 게 막 나온 거예요. 근데 막 몇 억이 나왔어. 근데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분이 소득이 없다거나. 그런데 남편이 뭐 돈이 좀 있어가지고 남편 돈을 아내한테 줘야 된다. 증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는 부부일 때는 증여가 좀 유리해지거든요. 왜 그러냐? 아까도 말했듯이 국가에서 부부는 그냥 한 사람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6억까지는 그냥 뭐 남편이 아내한테 6억을 줘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아내가 남편한테 6억을 줘도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쑥 줄 수 있는데 내가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냥 A가 B한테 주는 거니까 이러면 세금이 나가죠. 이런 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증여를 할 거면 또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뭐 이분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월세 받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뭐 굳이 뭐 돈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중요할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참 이상한 조언이긴 한데 혼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답답한 건 이거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된 거지? 도대체 정책이 왜 이렇게 된 걸까? 제가 특이해서 이런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99명의 세무사 무슨 사람들 다 만나보세요. 그러면 아마 다 혼인신고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가능해도 하지 마 이럴 거야 진짜. 안 하는 게 최고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지금 제가 설문조사도 올렸지만 90%가 혼인신고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10% 고른 분들이 댓글 단 걸 보니까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 아닙니까? 너네 지금 90%가 다 혼인신고 하지 말라고 찍었는데 야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 결혼이라는 이 신성한 행위를 그런 식으로 이게 돈으로 보냐라고 하면서 답답해하면서 10%를 찍은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돈 때문에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만약에 본인이 한 3억 정도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저는 이게 이 비열한 행위, 뭐 꼼수, 탈세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남의 얘기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지. 본인이 한 3억 정도 그냥 돈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때도 본인이 진짜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남 얘기는 쉽다. 막상 본인 상황이 되면은 못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자, 생각해봅시다.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결혼인가요? 그러면 혼인신고 안 하면 결혼한 거 아니에요? 결혼식 다 했어. 그리고 둘이 뭐 같이 뭐 신혼여행도 갔다 왔어. 같이 살아. 누가 봐도 부부인데. 그러면 뭐 법적으로 법이 인정해줘야지만 결혼입니까? 서로 사랑하면 결혼인 거지. 그러니까 인륜에 뭐 반하는 행위다? 라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 결혼식을 했잖아 니네는. 그럼 그건 부부잖아. 그럼 부부면 신고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혼식 했으면 부부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결혼식 안 하는 부부도 많아요. 요즘에 결혼식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 돈 아껴가지고 뭐 집 사는데 보태고 막 그러자 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뭐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부부죠. 그러니까 이 결혼과
혼인신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크게 보면. 이거는 혼인신고를 하는 거는 뭐 하는 거고 안 하는 건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지금 정책은 안 하는 게 좋게 만들어 놓은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저렇게 편법을 쓰고 탈세를 하고 어떤 분은 불법이라고 막 적어 놓으셨던데 불법 아닙니다. 불법이면 지금 다 형사처벌 당해서 벌금형 받고 징역 살고 있겠지. 이거 아니에요. 불법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편법을 쓰는 거죠? 라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의 제도가 이상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사연자의 상황으로 보면은 그냥 이대로 있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대로 산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냐 그런 것도 아닌 게 한국 우리나라는 이 사실혼을 인정해 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혼 뭐 제도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이게 민법에서 인정을 해주고 보호를 해줘요. 그러니까 너네가 혼인신고를 안 해도 니네가 사실 실상은 같이 살고 뭐 돈도 같이 쓰고 그리고 뭐 재산도 막 같이 막 사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오랫동안 같이 살았다면은 야 니네는 결혼했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속을 받거나 어떤 뭐 그런 상황이 생겨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혼도 인정을 해주는 나라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해도 어차피 뭐 법적인 보호를 뭐 완벽하게 받지 못하지만 또 대부분 또 인정을 또 해줘요. 근데 혼인신고를 하면 좋은 점은 있죠. 뭐냐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묶입니다. 이 법적으로 묶이니까 뭐가 좋죠? 엄청 좋은 효과가 있어요. 이거죠. 이혼이 어렵다. 우리나라는 이혼이 참 어렵게 해놓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이혼이 어려운 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법적으로 묶여버리니까 이거를 떼려면 참 어려워서 이게 장점이다. 그러니까 이제 싸우다 보면 특히 신혼부부는 싸우잖아요. 싸우면 야 헤어져. 이러면 어떻게 돼?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제 혼인을 안 했기 때문에 짐 싸서 나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너무 헤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혼인신고를 해놓으면 이제 이혼이 어렵기 때문에 싸우고 헤어져도 결국에 법원 가서 또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죠. 가장 큰 장점. 이 장점이 필요하시면 뭐 혼인신고를 해도 됩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그리고 이렇게 해도 돼요. 혼인신고를 하시고 5년 안에 뭐 둘 중에 하나를 팔면은 그냥 둘 다 각자 1주택으로 취급을 하고 뭐 세금이나 이런 거를 중과 안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야, 니네가 결혼하기 전에 한 채씩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뭐 중과를 하는 건 좀 아니지? 라고 하면서 5년의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5년 안에 내가 집 두 채 중에 하나를 팔 것 같다. 그러면 뭐 혼인신고를 하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나중에 팔고 또 살 것 같다. 그러면 현재 제도상에는 혼인신고가 오히려 좀 발목을 잡게 되죠. 그래서 인생 계획을 좀 세워서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참 웃기고 좀 황당하지만 하여간 지금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하면은 오히려 안 좋고 여러모로 막 재산상의 불이익이 오고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뭐 그런 나라니까 지금은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를 떠나서 오히려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혼을 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라는 거를 감안해서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